그 상태로 집 내놓으면 제값 받고 못 팝니다. 몇 천은 깎아줘야 되고 아마 그 가격에도 아무도 안 쳐다볼걸요? 그런 물건 제값 받고 파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. 바로 안녕하세요. 진아이스입니다. 최근 제 영상 댓글에 너무 많이 달렸어요. 이 이야기가. 전세 낀 집 매도 어떻게 하나요? 보세요. 제가 지금 이게 다 갖고 온 게 아니에요. 못 찾은 것도 있어. 이렇게 많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. 그 생각하고 오늘 영상 켰습니다. 전세 낀 매물이라는 거, 이 개념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집을 샀는데 전세를 맞췄어요. 그런데 그 상태로 팔아야 되는 거죠.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을 전세 낀 매물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전세 낀 매물이라는 게 대부분은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6억인데 전세가가 한 2억 정도, 뭐 2억 5천 정도 된다. 그러면 3억 5천 정도의 돈이 필요하잖아요. 이 전세자가 나가지도 않고 그 얘기는 뭐냐? 내가 집을 샀는데 입주도 못해. 전세가 1년이나 남았어. 이런 물건을 누가 사냐고요. 그러니까 시세가 6억이어도 6억에는 못 팔아요. 아무도 안 쳐다보죠. 그러니까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깎이는데 이렇게 가격이 깎여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. 그럼 대책이 없는데 영상은 왜 켰냐? 아니요. 대책이 있습니다. 전세 낀 매물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보기. 첫 번째, 전세 낀 물건 제값 받고 매도하는 비법. 제값 받고 매도하는 비법이 딱 하나 있어요. 전세 낀 매물을 전세 안 낀 상태로 만드는 거죠. 이미 감이 오시는 분도 있죠? 전세입자를 이사 가시도록 하면 돼요. 아니,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누가 이사를 가냐고. 이사를 쉽게 가주면 내가 걱정도 안 해. 이런 생각이 퍼뜩 올라오시죠. 네, 맞습니다. 이사를 잘 안 가시죠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, 그러니까 요렇게 해보세요.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에요. 복숭아 한 상자 사가지고 전화로 문자로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찾아가서 말씀해 보세요. 우리가 임차인이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했을 때 계약 기간 1년 남았으니까 난 전세금 못 빼줘. 보통 이렇게 안 해요. 다시 전세 내놓고 전세 맞춰지면 전근지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잖아요.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. 제가 이 댓글에 꼭 답변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그 사연 때문인데 요 댓글을 제가 못 찾았어요. 뭐냐면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요. 그런데 제가 목돈이 필요한데 지금 집이 전세가 끼어 있는 상태라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. 이 집을 팔아야 우리 아이 결혼을 시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전세 낀 물건 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요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걸 찾다 제가 못 찾았거든요. 이 사연이 진짜 제가 이걸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셔서 겸손하게 구하셔야 돼요. 구걸하는 것도 애걸복걸하는 것도 아니에요. 협박은 당연히 아니죠. 겸손하게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 있죠. 그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. 복숭아 한 산자는 그냥 인사고요. 당연히 그때 가셨을 때 새로 전세 마치는 곳에 복비, 즉 중개수수료도 내가 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. 아이가 있는 집 학교 문제나 이런 거 걱정되면 그 단지 내로 이사를 하면 된다.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전세 매물도 좀 검색해 보셔서 전세 매물이 이렇게 몇 개 나와 있더라. 요런 얘기까지 하시면 참 좋습니다.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전세값이 시세보다 좀 높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. 그쵸? 이사하면서 전세금도 회수가 될 거니까. 그런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보다 지금 새로 맞춰야 되는 전세금이 조금 더 높을 경우, 몇 천이라도 높을 경우 사실 이사 가기가 부담스럽죠. 그럴 때 여러분 저거 공부한 걸 적극 활용해 보세요. 전세금이 한 2, 3천 오른 것 같아. 사실은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오를 거예요. 지금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. 최근에 이곳에 신축 공급도 없어서 전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네요. 그러니까 어쩌면 이참에 전세 새로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집을 못 팔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한 월세 1년 살다가 이 집을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참에 이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.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려요.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. 그럼 사실 이 임차인도 임대인이 돌아간 다음에 고민을 해볼 거예요.
어차피 1년 뒤에 이사를 갈 거고 그때는 전세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고 그럼 이참에 이사비 주고 복비 줄 때 그냥 얼른 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여기에 킬링 포인트 되는 조건 하나를 더 붙여주세요. 아니 이사 갈 때 이 집이 매도되고 이 집이 매도되는 날짜하고 전세 가는 날짜랑 다 맞추려면 힘들지. 그러니까 이사 갈 집 정해지면 얼른 얘기하세요. 내가 어떻게든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 마련해 줄 테니까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전세 이사해 보신 분들 아시죠? 이쪽 전세 날짜 그쪽 전세 날짜 칼같이 맡아서 그날 돈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참에 이사비 받고 복비 받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전세 이사 갈 수 있는 거죠. 또 전세입자 중에서도 좀 똑똑하면 이참에 그냥 집을 살까? 이사비하고 복비 받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데 무슨 내가 전세금을 빼주냐고.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걸 이용하시면 전세입자 나갈 때 퇴거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이 대출을 받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 콕 집어드릴게요. 전세 퇴거자금 대출 받으실 때는 금리가 낮은 것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은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집을 팔고 바로 그 대출을 갚으실 거잖아요. 3개월, 6개월 안에 갚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시중은행 같은 경우 금리는 좀 낮을지 몰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. 그런데 이게 보험사 대출이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아니면 제2금융권이라든지 알아보시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50% 할인해 주거나 하는 곳이 있어요. 물론 금리는 좀 더 높아요. 그렇지만 3개월, 4개월, 5개월, 6개월 안에 집 파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대출금 갚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 발 빠르게 알아보시고 계산기 끝까지 두드려서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확인해 놓으시고 그러고 임차인 만나러 가야 하는 거죠.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면 임차인 살고 계시는 동안에 또 매도를 내놔도 집도 잘 보여줄 거고 또 만약에 임차인이 진짜 먼저 이사를 갔다. 그러면 간단한 거 수리 좀 해서 집 좀 예쁘게 약간 업그레이드 해서 매도해 보세요. 임차인 있을 때는 3천, 4천 깎아줘도 안 나가던 집이 7, 800만 써도 제값보다 더 받고 파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. 전세낌 매물 두 가지 포인트. 두 번째, 전세낌 매물 최고의 투자처. 아니 무슨 소리야? 이거 팔리지도 않고 사람들 쳐다도 안 본다고 하면서 저는 쳐다봐요. 여러분 투자하실 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잘 보세요.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하고 물건 자체를 싸게 사는 건 개념이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짜리 물건인데 전세가 2억 5천 있으니까 3억 5천을 내야지 투자할 수 있는 물건.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. 그런데 이 물건이 전세가 껴있기 때문에 6억이 아니라 한 5억 5천에 매도가 됐어. 그래서 투자금은 좀 들어갔지만 5천이나 싸게 사는 거죠. 똑같이 6억인데 전세가 4억이 돼 있어서 내 돈이 2억만 들어가. 그렇지만 이건 6억에 사는 거잖아요. 매수하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.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금매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전세 낀 물건이에요. 물론 처음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죠. 그러니까 내 자금 상황하고 잘 보면서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사실은 월세 살면서 돈을 모았던 분들한테 이게 최적의 투자예요. 내가 월세를 살기 때문에 목돈이 전세에 안 묶여 있죠. 돈을 모아서 통장에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매수를 바로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는 월세 살면서 전세 만기가 되면 입주를 하면 되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.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 나오네요. 내가 입주를 하시려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 진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세 만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은 매물을 거래하셔야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고 입주가 가능합니다. 어차피 나도 지금 월세 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세 낀 매물을 싸게 미리 사뒀다가 만기될 때 딱 들어가면 되죠.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월세하고 날짜가 정확하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건 월세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월세 사는 것에 이렇게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? 전세 낀 물건 두 가지 포인트. 첫 번째, 전세 낀 물건 제값 받고 매도하는 비법. 임차인에게
이사비, 복비 지급하고 이사 가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구한다. 그 과정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임차인하고 관계를 평상시 잘 해 두셔야 돼요. 뭐 고쳐 달라고 할 때 막 안 고쳐 주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사는 동안 불편하지 않게 잘 고쳐 주시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이럴 때 서로의 사정을 잘 봐줘서 서로에게 더 윈윈인 방법을 그 임차인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. 전세 낀 물건 두 가지 포인트. 두 번째, 전세 낀 물건 최고의 투자처.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더 깎아주는 물건도 저는 봤어요. 전략적으로 전세 낀 물건에 접근해 보세요. 특히 월세 살면서 내 집 마련 꿈꾸는 바로 그대에게 권합니다. 여러분 이렇게 안 되고 답답한 거를 직구로 바로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브레인을 말랑말랑하게 하면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회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돌직구로 나가는 것보다 더 지름길이더라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. 제가 여러 번 투자하면서 또 여러 사람 만나면서 뭐 임차인도 그렇고 또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만나면서 이렇게 알게 된 현장에서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운 노하우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나눠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댓글에 지금처럼 자세하게 자기 상황이나 사연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거나 꼭 답변 드려야 된다고 정말 필이 탁 오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시죠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겼는데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도 못 보시면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알람 설정 필히 해주시고 댓글에 좋은 사연들,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. 오늘도 미라클